뭐 그 사실은 안성주 장로님이 2년 전에 한인총회가 저희가 열렸을 때 거기서 그 처음으로 평신도 연합회 모임이 조직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전국 평신도 연합회를 조직하는 것을 평신도 모셨던 분들이 결정하시고 안성주 장로님 회장으로 그때 뽑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네. 그 모임에 참여하신 분들의 숫자가 전국적으로 다 반영돼 있던 건 아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사실은 저희들이 평신도 조직들이 구성이 되어져야 전국 단위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금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한 거의 2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년 예. 정도 과정을 거쳐서 모든 지역에 이제는 지역 평신도 연합회가 구성되어지고 팬데믹이 앞당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교단 총회는 이제 8월에 열리게 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내년 8월에 네. 어떤 일들이 결정되어지며 어떤 기대치가 있으신가요? 그 내년 8월에 교단 총회가 있기 전에 사실은 올해 5월 8일 날 원데이 온라인 제너럴 컨퍼런스라고 현재는 부르고 있는데 네. 하루짜리 온라인으로 모이는 특별 세션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다만 그때는 온라인으로 모여서 아주 제한된 12개의 안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코비드 19 이후로 실제로 총회가 제대로 모이질 못해서 연합감리교 교단 총회가 모였을 때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못하고 지금 1년을 저희가 그냥 지냈거든요. 아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 아웃 오브 오더인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요. 뭐 총회 예산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돼야 될 그 총회 어떤 스텝들을 선출하거나 연회에서도 그 총회 사이클에 맞추어서 그 이루어져야 될 감독님들의 은퇴, 새로운 감독님들의 선출 이런 문제가 전부 다 임시로 정지되어 있는 상태여서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데이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5월에 있겠군요. 5월 8일 날. 네네. 네. 그리고 그때 교단 안에서는 약간의 지금 여전히 좀 논쟁적인 부분이긴 한데 교단 분리안인 더 프로토콜을 5월 8일 날 세션에 추가해서 5월 8일 날 온라인으로 하는 스페셜 세션은 실제로 페이퍼 밸럿, 그 모임은 온라인으로 하지만 대의원들이 종이에 투표 자기의 찬반, 그 안건에 대한 찬반 의사를 표시해서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 투표의 안정성이나 실질적인 진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일단 결정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대하는 프로토콜이 교단 분리안이 5월 8일 날은 통과되기 쉽지 않겠다. 네. 워낙 복잡하고 굉장히 방대한 내용의 법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5월 8일 날 다뤄지긴 힘들고 그래서 일단은 추라이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지만 몇 분들의 목소리가 있다 이 말이군요. 네, 그렇죠. 총회 대의원 중에 뭐 이 8월로 안건을 연기하지 말자. 그렇죠. 네. 내년으로 연기하지 말고 이번 8월에 온라인 세션 할 때 교단 분리안은 찬반만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견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교단의 이 중요한 문제를 실제로 사람들이 모여서 fully discussion. 왜냐하면 온라인 세션에서는 찬반 토론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내년도 8월에 아마도 교단 분리안은 통과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해진 건 아니군요. 네, 5월 그렇죠. 8일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는 바람에 네네. 자, 이제 복잡합니다. 복잡한 듯하지만 또 의외로 이것만 결정이 되어지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데는 도리어 아주 확실한 어떤 디딤돌이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거든요. 특히 이제 글로벌 한인 교단이 이미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한인 교단이라는 감리교 교단이라는 말 자체가 떠나기로 한 그 그룹의 교회들 위주가 되는 것이겠죠. 어떻게 되나요? 지금 용어상으로 아마 저희들이 아마 또 정리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사람의 이 성 정체성을 가지고 그 떠나느냐 아니면 교단을 탈퇴하느냐 네. 교단을 또는 깨느냐 이제 뭐 한쪽에선 또 이제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글로벌 그 연합감리교회를 이제 좀 만들자 하는 전통적인 입장의 선분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교단 깬다, 탈퇴다. 그렇지 않고 그래서 그 프로토콜 그 교단 분리 합의안에는 그 정신은 이런 거죠. 탈퇴나 남거나 깨거나 그것이 아니라 이 분리를 하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는 교단이 세워지면
그냥 원래 있던 연합감리교나 아니면 새로 세워지는 교단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다. 아하.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각자 그 삶의 현장에서 또 목회 현장에서 부르는 대로 각자 선택해서 그 길로 나가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분리일 뿐이지 네. 결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제 마음 상하게서 음. 뭐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너네는 우리를 배반했다. 네. 이런 그 부정적인 것보다는 네. 서로 간에 공정한 그 과정, 공정한 마음으로 좀 진행하자.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아마도 그 미국 내 주류 교단이라고 보통 저희가 이야기하는 미국 장로교회, 성공회, 그리고 또 UCC 회중교회, Disciples Christ, 그리고 또 이제 연합감리교회도 미국 독립 초기부터 있었던 사실 교단들인데 그 교단들 중에 유일하게 동성애 문제에 관련해서 여전히 복음주의적이고 전통주의적인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연합감리 교단입니다. 네. 하지만 다른 교단들은 이미 사실은 맨라인 철치들은 그 과정을 거쳐서 동성 결혼을 교단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정하고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연합감리교회가 그것을 이제 결정하는 그 과정을 세퍼레이션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특별히 정의하는 이유는 교단이 분리되는 과정을 통해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따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결정의 분명한 모습으로 세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단이 나뉘어지는 그 과정이 만약에 실제로 교단 총회에서 성경의 권위의 문제냐,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냐라고 토론하게 돼서 논쟁하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되면 지는 쪽은 실제로 그 교회에 아니면 그 성도들과 교회의 재산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실은 그걸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 일들이 네. 굉장히 많이 있었죠. 네. 이 지난 이런 동성애 문제로 있었던 미국의 많은 교단에서. 그런데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 교단 분리 과정을 통해서 그러지 않고 나뉘어지게 되면 실제로 그 분리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목회자들이 어떤 교단에 속할 것인지를 개인이 또 선택하고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에 응답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연합감리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지만 미국 주류 교단의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사실은 교단 분리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